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방송했던 사극 영화나 드라마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그 정도가 해도 너무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드라마는 바로 지난 22일 SBS에서 첫 방송을 시작한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인데요. 부활한 악령과 생시라고 하는 좀비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산자들의 전쟁을 그려내는 조선 엑소시즘 판타지 사극이라고 스스로 소개하는 이 드라마는 기획 의도에서 조선왕조실록 중 태종실록에 적혀있는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기를 3일 동안 하였고, 밤에 부엉이가 창덕궁 서쪽 모퉁이에서 오니 일관이 기양하기를 청하였다. 부엉이가 창덕궁 인정전에서 오니 폐괴제를 행하라고 명하였다. 라는 두 개의 짧은 구절을 토대로 만약 그 부엉이가 상징하는 것이 다름 아닌 생시였고 악령이었다면 이라는 상상에서 출발한 이야기라고 소개했는데요. 기획의도를 좀 더 보면 나라를 위한 선택이라 자신했으나 마음 한켠에 불안함을 가진 채 악령과의 싸움을 시작한 아버지 태종,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기이한 현상을 목도한 후 의문을 갖게 된 충녕대군, 조선의 차기 군주가 될 수 있는 이는 자신뿐이라 자부했지만 악령의 등장 이후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음을 깨달은 양녕대군, 여기에 조선 8천으로 살아야 했던 별이와 사당패들이 합류하며 각자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기묘한 동행이 시작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드라마는 실제 조선 태종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는 정통 사극이 아니라 작가가 실제 역사 속 인물들을 가지고 지어낸 판타지 소설을 드라마로 옮긴 판타지 사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본다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사극이니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는 단순히 역사 왜곡 문제만이 문제가 되는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 논란들이 그저 픽션일 뿐이라며 넘길 수 있는 정도의 논란이었다면 방영 첫 주 만에 드라마 방송 중지 청원이 올라오고 광고주들이 지원 중단을 선언하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드라마의 시놉시스부터가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요. 처음 공개된 시놉시스는 태조 이성계와 조선 왕실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로마 교황청에 사람을 보내 서역의 구마사와 생시들의 도움을 받은 뒤 그들을 배신하고 죽여서 존재를 은폐하였으나 생시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부터가 워낙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드라마를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냐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수백 년 전 조선 초기에 로마 교황청에서 사제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매우 무리하기 짝이 없는 설정입니다. 굳이 기독교 선교사를 넣어서 작품에 파격적이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싶었으면 다른 방법도 충분히 많았을 텐데 왜 굳이 이런 설정을 썼는지부터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각본을 맡은 박계옥 작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위의 시놉시스는 수정전에 구상한 여러 시놉시스 중 하나였고 제작사 또한 언론을 통하여 같은 말을 하는 동시에 이방원이 과거 북방 순찰을 하던 중에 악령과 마주쳤고 이를 봉인하였다는 설정의 현재의 시놉시스가 최종 시놉시스라고 밝혔지만, 아무리 판타지 사극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고증은 지켜야 한다는 비판을 걷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구나 태종이 교황청에 사제를 요청한다거나 성경 속 악령의 이름까지 잘한다는 설정을 보면 아직 이전 시놉시스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이런 우려는 사그러들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 드라마는 이 정도의 논란에서 끝나지 않고 첫 회가 방송된 이후 해당 방송을 보고 분노한 시청자들로부터 더 큰 논란을 초래했고, 이 때문에 당초 드라마는 드라마로 보자고 옹호하던 시청자들조차 비판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16부작으로 계획되었던 이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 자체가 조기 종영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드라마의 작가인 박계옥 작가가 이전 작품인 철인왕후를 중국 드라마인 태자비승짓기를 원작으로 하여 집필했던 것부터 구설수에 오르고 있었는데, 최근 중국 제작사인 자핑픽처스와 계약했다거나 과거에 편성을 시도하려다 취소된 작품의 제목이 리틀 차이나였다는 사실 등등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친중 성향이 드러나면서 점점 비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박 작가를 방송계에서 퇴출시키라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는 등 사태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번져가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수미역 불의 군주로 유명하던 태종이 아버지 태조 이성계의 환상을 보고 양민학살을 자행하는 것부터가 태종이라는 군주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모독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어지간한 드라마나 영화, 소설의 역사 왜곡에 대해 관대하게 넘어갔던 전주희 씨 종친회조차 이번에는 정식으로 항의하겠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또한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로 유명할 만큼 청백리의 상징으로 칭송받던 고려 말의 명장 최영 장군을 당대의 부패한 귀족으로 묘사한 것도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최영 장군은 개인의 안위가 고려의 위상과 직결될 만큼 존재감이 거대해서 일찌감치 무속인들에 의해 신으로 떠받들어졌고, 이 때문에 이성계조차 사당을 세워 최영 장군의 영정을 모셔 민심을 다독일 정도로 백성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인데, 이런 식으로 묘사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살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더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은 복식이나 음식 같은 부분에서도 대놓고 중국식 소품을 사용해 이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냐 중국 드라마냐라는 말이 나올 만큼 왜곡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작중에 사용된 검도 조선의 전통 검인 환도 대신 굳이 중국식의 검을 사용했고, 작중 등장인물들이 입은 한복 역시 이 드라마의 배경인 조선 초기의 복식이 아닌 오히려 조선 후기의 복식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등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복식 재현을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또 당시 명나라에서 사용하던 중국식 인테리어 물품이 사용된 세트장에서 의자에 앉아 월병, 중국식 만두, 비단 등을 먹으며 중국술을 마시는 모습까지 드러나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것이냐는 말이 나올 수준입니다. 여기에 OST에는 중국 전통악기인 고금과 고쟁으로 연주한 음악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이건 그냥 한국 드라마가 아니라 중국 드라마라는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이 때문에 첫 회가 방송되자마자 시청자 게시판에는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항의글이 연달아 올라오는 중이며 당장 방송 중지하라는 의견도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인지 결국 24일 조선구마사와 관련된 사전에 올라온 모든 영상은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네이버 TV의 공식 채널 등에서 모두 비공개 처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드라마의 제작 지원을 했던 모든 광고주들이 브랜드 이미지 악화를 이유로 지원 및 광고를 철회했고, 당초 이 드라마의 제작 지원을 맡았던 문경씨와 나주씨도 제작 지원을 철회하면서 이 드라마는 앞날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돈줄이 끊어지면 아무리 제작진이 드라마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도 이어갈 수가 없는 만큼 조선구마사는 불명예스러운 조기 종영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타지 사극은 그 자체가 허구이기 때문에 고증을 꼼꼼히 따지지는 않고 큰 무리가 없다면 극중 잔치나 연출이라 여기며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조선구마사는 고작 1화만의 제작진이 기본적인 역사 인식조차 없이 드라마를 만든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시청자들이 어마어마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드라마의 작가인 박계옥 작가는 이미 전작인 철인 왕후에서도 같은 논란에 휩싸였던 분인데, 대체 왜 이런 식으로 드라마, 그것도 사극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선구마사 사태를 통해 아무리 판타지 사극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지킬 건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